외국인들은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국이 싫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이 상법 개정이 되면 한국의 이 저평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입장은 싼 주식들을 사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매수 전환을 하게 될 거고 제가 보기엔 더 살 수도 있어요. 대학생들이 의대 가겠다고 5수, 6수, 7수, 10수를 하는 나라예요. 그저 그 안정적인 중산층 되겠다고 모험심이 하나도 없어진 나라예요. 왜? 자본의 역동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거 바꿔야죠. 할 수 있는 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상식인데 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계속 그건 도둑질 하겠다라는 마음이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바뀌면 금투세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을 안 붙여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방송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부탁드렸어요. 예. 회사 소속으로 좀 소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증시각도기 TV의 정말 이제 운영자 같은 마음으로 좀 더 편안하게. 네, 유튜버로 좀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버로서 사견을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앞서 윤창 우리 센터장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우리 김열매 앵커님께서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될 턱이 있을까요? 잘 될 턱이 지금 없어요. 이거 발언부터 세시군요, 역시. 그 네. 유튜버예요 바로. 네. 개인들 탈출이 시작된 거잖아요. 끊임없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이번에 이제 그 계엄령 예. 전국까지 보면서 이제 학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왜 투자를 하느냐, 안정적이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주주 가치도 이렇게 쉽게 올라가고 하는 미국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지금 끝일 거냐는 거예요. 네. 다 지금 물려 있잖아요. 예. 물려 있으니까 이런 거지. 물린 거 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저 같아도 좀 회복 좀 하고 미국 시장 한번 조정 한번 받고 이러면 밸런스 조절을 분명히 더 할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앞서 외국인 투자자 올해 투자 실제로 순매매 어떻게 되느냐 얘기하셨을 때 8월 달 이후로 약 한 15조 팔았습니다. 15조 팔았는데 이렇게 엉망이 된 거는 국내 수급이 아예 바닥이다. 빈 곳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도대체 작년 11월부터 7월까지 32조 정도 샀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샀을까, 애들?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밸류업이 컸겠죠? 아닌가요? 1월 2일 날 네. 한국의 수장께서 한국 거래소에 가서 예. 뭐라고 했냐면 투자자들 좋게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핵심이죠. 짚히던 부분을 직접 건드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부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컨트롤 리스크 있지만 그렇지 컨트롤 리스크 있는 나라에 외국인 30% 이상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쟁 위험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최고 문제는 역시나 룰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리고 룰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아니, 자, 여러분 해보세요. 서울에서 포카 치거나 화투 치다가 부산 갔는데 영 법이 틀려. 그러면 서울에서 막 난당인다 하시는 분들이 부산 가서 룰이 다르면은 그 포카나 뭐 이렇게 화투 잘 치시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죠. 지금 미국 친구들이 그런 거야. 미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한국 오면 다 바보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 떠났던 사람들이 누구?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그렇게 떠났잖아요. 왜냐하면 하도 포스코가 자회사를 많이 막 사가지고 막 만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개인 절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했거든요. 이건 못하겠다. 예. 떠난 거죠. 예.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거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투자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이거 학을 떼고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 사람이 이걸 몰랐던 거지. 왜냐하면 미국에 참여를 안 해봤었으니까. 예. 근데 너무 미국에서 익숙하고. 네. 네.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와 보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을 경험을 해보니까 어이구 사람 대접받네. 여기서는 천민 대접받다 거기 갔더니 막 귀빈 대접받네. 인정해주네.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국 탈출이 시작된 건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면 요즘에 대학에 가면요 30살짜리 신입생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사수, 오수, 육수, 칠수하고 와서 그래요. 왜 도대체 왜 사수, 오수, 육수, 칠수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건 서울대부터 저기 제주대까지 다 그래요. 의대 가려고. 음. 서울대 간 애들도 1학기 끝나고 또 재수해요. 그렇죠. 의대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거예요. 야, 스타트업 같은 거 하나 잘해가지고 자리 잡으면 의사 그거 뭐 그냥 중산층 사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젠스 왕이 4천만 원 갖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 돈. 네. 친구 2명하고.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자기 아버지 차고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근데 그거 아세요? 애플하고 젠스당하고 초기 투자자가 같다는 거? 누굽니까? 세콰이어 캐피탈이에요. 아, 네.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잘 좋은 결과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도 그랬고, 뭐 20년, 21년 장이 좋았으니까 돈을 벌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좀 다른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여기서 선순환의 피드백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면 청년들 기업이라든가 청년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 물론 월급쟁이들 1년에 3천만 원 정도 소득공제를 해줘요. 투자를 하면. 근데 그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점점 이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시장에서 해? 이렇게. 근데 왜 도대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0조가 훨씬 넘는 돈을 외국인이 왜 샀느냐? 자, 이거 다 빠져나간다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지금 이건 유도 아니에요. 받아주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15조도 넘게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근데 왜 샀느냐? 상법 개정한다고, 법 개정한다고 했어요. 네. 그 기대감으로 산 거예요. 예. 외국인들은 그러면 룰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지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지네. 우리보다 아직 못하지만 좀 나아지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항상 이 저평가 수준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0.85배 정도의 그 장부 가치인데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만 가도 1.5배 정도 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장부 가치 1.5배 가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1.5배 가면 코스피 몇인가요? 한 4,500쯤 할 겁니다. 너무 네. 아름다운 숫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오늘 왜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냐면 우리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예. 난리가 났는데 야당 대표께서 블룸버그하고 대담해서 이걸 얘기했어요. 상법 개정은 이번 회기에 될 것이다. 아, 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면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공매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듣기 좋은 얘기를 싹싹 해주셨어. 근데 이거보다는 당장 탄핵이 안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타이틀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탄핵 관련 건 눈에 잘 안 보이고 그 다음 그 내용들이 눈에 띄었어요. 상법 개정. 예, 상법 개정, 뭐 이제 공매도 다시 재시행,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 계엄령 전에 야당 대표의 발언과 계엄령 이후에 야당 대표의 발언의 무게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이 훨씬 강해졌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 뭐 정치적인 거는 뭐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경제부 이 뉴스 진행하시니까 네. 예, 뉴스 전문 앵커시잖아요. 예.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아닙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상법 개정되면 외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일이 또 다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국 떠나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한국 떠나시면 안 되고 외국인 들어오면 그 유일하고 강력한 팔자 세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반기에 나쁘진 않았잖아요. 예. 뭐 7월달 정도는 괜찮았잖아요, 시장이. 그런대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쫓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 왜 이게 대단한 거냐? 근데 최근에 야당 대표의 발언을 보면 11월 중순에 이런 발언을 같이 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더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예. 네, 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간 안을 냅니다. 배임죄의 강도를 좀 낮춰서 이 얘기를 깔았어요. 복선을 좀 깔았습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사실은 엄밀하게 적용되면 더 좋죠. 그러면 그냥 단박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낮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왜 그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실상을 조금 이게 왜 중요한 건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상법 개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건 지금 대주주들이 우리나라 저 배당률이 대략 한 1%대 조금 넘거든요. 예, 1%대예요. 1%대. 근데 이제 대주주들 같은 경우 배당을 받으면 그렇게 1%대 받으면 세금 얼마 낼까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렇겠네요. 예, 예. 무조건 종합과세면 절반 세금 냅니다. 그러면 그 대주주 사주 입장에서 아이고 나 법인세 25% 플러스 2.5% 해갖고 27.5% 내고 거기서 배당 받아갖고 또 세금 50% 가까이 내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죠. 예. 듭니다.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사실 금투세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세율이 이자 소득세하고 뭔가 조금 균형을 맞추겠죠. 그럼 대략 한 20% 내외 쯤 어디쯤 결정이 되겠죠. 예. 아무리 봐도 이자 소득세가 15.4%니까 그러면 자 20%라고 하면 대주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증여상속세가 50%가 넘잖아요. 네. 많은 경우는 60%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증여상속세 낮춰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여상속세 낮춰주지 않고 배당소득세만 분리과세도 해결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자 자식들한테 내 재산을 좀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세금이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근데 편법을 그러니까 막 자꾸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쪼개기 상장 챔피언 오브 챔피언. 예. 압도적 1위. 예.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18%. 미국은 거의 없어요. 예. 중복 상장도 그건 중복 상장도 아니에요. 투자를 해가지고 중복 상장처럼 된 거니까. 버크셔가 코카콜라 산 거니까. 이건 뭐 중복 상장도 아니죠. 예.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예를 들어 자녀들한테 회사 지분 5%를 띄워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 띄워주고 배당소득세가 대략 20%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세금 20% 떼네. 근데 증여세는 50% 떼네. 60% 떼네. 자 조금 증여해주고 거기다 배당을 쫙쫙 밀어주는 거죠. 20%밖에 세금을 안 내. 합법이잖아요. 그러네요. 20%밖에 세금을 안 내. 어이구 이게 웬 떡이야. 그죠? 그럼 배당을 쭉쭉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배당받은 자녀들은 그 배당과 20% 세금 내고 나머지 돈으로 집은 더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 문제도 사실은 상속세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세금 안 냈던 거 한꺼번에 내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뭐 조금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그럼 대주주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겠습니까? 그러면 배당을 줄 때 그럼 대주주만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소액주들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1%대의 그 아주 낮은 배당률이 2% 3%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야당 대표가 인터뷰할 때 이해를 하고 있더군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세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당연히 세수가 늘어납니다. 배당이 두세 배씩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세수가 안 늘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세율을 낮춰준다고 해도 총액 규모의 배당액 자체가 몇 배가 두세 배 늘 것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도 되게 좋아지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에서 배당률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 굉장히 큰 요인이고요. 자, 상법 개정되면 핵심은 저거잖아요. 그 이사의 충실함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둔다라는 개념이고 그렇게 되면 뭐 그 당연히 이상한 행동,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 안 하겠죠. 지금 근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이거 고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네. 정부 아닌 거죠. 네, 정부가 이제 태도를 바꿨어요. 예.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 제가 좀 의문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외국인 파는 건 알겠는데 근데 너무 7월 중순 그때부터 팔았단 말이죠. 좀 이상하다. 그 반도체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거는 조금 그 이후부터거든요.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DDR4 같은 게. 근데 조금 빨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즈음부터 상법 개정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황이 나빠서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냥 한국이 싫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될 줄 알고 30몇 조를 밀어붙였는데 이거 뭐야? 이 나라 또 그러네. 야 빼. 예, 익스포저 줄여.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건데요. 이 상법 개정이 되면 한국의 이 저평가가 이 디스카운트에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 입장은 플레이하기 괜찮은 나라가 됐네 하니까 싼 주식들을 사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매수 전환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7, 8개월 동안 30몇 조 사는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엔 더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배당도 높아지면 개인들도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 지금 정부의 주장은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비상장 회사까지 모든 회사가 해당이 돼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 회사만 먼저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이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조금 설명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시장을 제가 펼쳐봤어요. 너무 항목이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대부분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나 자본시장에 있는 그 증권거래소 관련된 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은 쪼개기 상장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틈이 없을까요? 자본시장법 바꾸면 전혀 틈이 없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법무법인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자본시장법 피해가지고 하는 법 좀 어떻게 좀 방법 좀 가지고 와봐. 유상증자 같은 건 못 막아요. 이번에 그 고려아연 유상증자. 예, 공개 매수 높은 가격에 해놓고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 하겠다. 그걸 파렴치하잖아요. 근데 왜 해요? 법상 문제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분할은 조금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거는 또 틈을 만들 거예요. 무조건 틈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틈을 만들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아니 이 정도쯤 했으면 거의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해도 돼. 그게 마치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뭐 $150 이하의 물건 훔치면 아무 저촉을 안 받듯이 지금 한국 사회는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이걸 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황인데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저 차선 좀 잘 지켜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신호등 세웠습니다. 매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신호등 세웠다고 딱딱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으면 지금 이런 정도로 난잡하게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다. 저는 이거는 양심 화인을 맞았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상법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서의 제일 핵심은 상장회사에 적용할 것이냐 전체 회사에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본시장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거래소와 관련된 법, 그다음에 금융회사에 관련된 법 내용 보면 대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세부 시행 세칙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법 개정, 예를 들어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와 주주 충실 의무 이렇게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예. 상법 개정은 그렇게 포괄적이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 의견은 아닙니다. 반론을 굳이 제기를 하자면 상법 개정안도 법이라는 거는 포괄적이어도 틈새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거에 대한 답으로는 왜 기업들이 그렇게 반대할까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왜 이렇게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이 막힐 것 같으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반대를 안 하죠. 합니까? 그러니까 틈 많거든 만들면 법무법인한테 불러가지고 이거 좀 구멍 좀 찾아봐.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상법 개정을 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때 오히려 분쟁이 더 많이 생길 거다. 왜냐하면 주주의 이익이라는 거를
이 사회이사, 이 독립이사로 바꾸자는 거죠. 근데 이 사회이사분들이 이렇게 뭐 주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포괄적이어서 소송에 시달릴 것이다. 네. 그러면은 미국은 뭐예요? 미국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난 미국 엉망이라고 보거든요. 엉망인 나라잖아요. 막 마약하는 사람 길거리에 막 있어. 예. 그게 무슨 나라야? 엉망이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활성화됐어요? 자본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시장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뻥뻥뻥 터져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도덕질을 계속하고 싶은데 그걸 막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싫은 거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내 이익만 지키면 되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지금의 이 상황들을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 그런 대신에 나라는 망조가 나는 거예요. 이미 망조가 나오고 있잖아. 한국 투자자들 다 미국 넘어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기는 정말 안 되는 나라야. 그러면 대학생들이 의대 가겠다고 5수, 6수, 7수, 10수를 하는 나라예요. 그저 그 안정적인 중산층 되겠다고. 모험심이 하나도 없어진 나라예요. 왜? 자본의 역동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거 바꿔야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상식인데 상식적으로 상식 수준에서 하자고 하는 걸 왜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계속 그건 도둑질 하겠다라는 마음이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상법 개정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뭐 국내에도 많으실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유입될 수 있는 호재가 될 텐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언제쯤 이거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법이잖아요. 네. 법이잖아요. 네. 국회를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다수당 대표가 외국계 저명한 언론사와 대담해서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계속해서 꿈꿔왔던 분들 생각 기대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거 주장하시던 분이 옛날에는 허공에다 메아리도 없는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것 같았다 그래요. 메아리조차 없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메아리가 많이 생기더라.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 예, 이거는 저는 투자자가 많아졌으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당했잖아요. 이게 뼈저리 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시장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아졌고 그런데 불만이 가지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문제 근원에 도달하게 된 거야. 한국의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상황들이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 바뀌면 금투세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에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거 상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리스트 보면 자산운용사들이 거의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특별히 외국계 자산운용사, 연기금 이런 데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룰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룰이 같아야 놀 수 있습니다. 제대로.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이 룰이 다른 거예요. 자기네 나라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예. 자본주의 스탠다드고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 젊은이들도 새롭게 뛰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본시장에서 그것도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열려야 우리나라에도 젠슨 왕 같은 사람이 나오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시간 너무 풀이 적어요. 저는 이게 의대 가겠다고 의대도 나중에는 지방 의대까지 꽉 차고 그다음에 서울대 다음 학과가 채워져요. 예.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의대 가는 친구는 또 서울 의대 오겠다 또 재수를 해요. 끊임없이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인데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1학기 지나면 애들이 싹 빠져 없어진대요. 다 재수하러 간대요. 이게 무슨 소모적인 일입니까? 오히려 사실은 예를 들어 의과대 가는 게 아니라 의료 사업 잘해서 제약바이오 사업 잘해서 회사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비교할 수 없지. 의사 몇 명 되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유인들을 만들어 주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룰이 바로 잡혀야 되고
그래서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 예, 그래야 외국인 투자자들 더 많아지고 지금 이런 매도 끝없는 매도.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매도할 게 한참 더 남았다. 안 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예 이제 컨셉을 딱 명확히 잡으시고 그동안에 이제 가슴속에 응어리 지어있던 것들을 그냥 다 이제 쏟아내고 계신 건데요. 말씀을 이제 시작하신 김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상법 개정 뭐 된다고 만약에 보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도대체 이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좀 네. 평소에 좀 지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똑똑하고 다이나믹한 국민이 없잖아요. 저희는 룰만 잘 깔아주면 알아서 잘 돌아갈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그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큰 돈이 넘어가는 것도 한국 사람들의 스마트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가 지금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제부터 이제 막 시작된 건데 계속 유출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다. 지금 자리 잡은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지만 새로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은 풀이 없어진다. 예. 아예 그라운드가 없어지는 거다. 예.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